작은 은하가 다른 은하를 뚫고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여기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은하의 전파 방출이 어디에서 오는지 추적한 결과 우주에서 은하들의 충돌은 광활한 우주의 공간을 생각할 때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충돌 직전의 모습부터 충돌 후 엉망이 된 모습들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러나 은하들이 충돌할 때 별들이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별들끼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은하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상대 은하의 물질과 별들을 서서히 끌어당기며 독특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은하들이 단순 합병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안내할 수레바퀴 은하처럼 은하가 정면 충돌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는 사정이 약간 달라지겠죠. 여기 얼마 전에 나사가 발표한 수레바퀴 은하처럼요.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아주 아름다운 은하인 수레바퀴 은하 사진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동반 은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매우 독특한 모양을 한 아름다운 은하인데요. 왜 수레바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사진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미국 내 또는 해외의 과학자들이 요청한 여러 아이디어를 받아본 뒤에 그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순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수레바퀴 은하를 다시 찍은 이유는 이 은하에는 은하 충돌의 결과가 생생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하의 충돌이 있고 난 뒤 2억 년 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충돌을 보이는 은하가 또 있는데요. 약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머리털자리 은하 쪽으로 오른쪽에 생쥐처럼 보이는 쇠행지 은하가 충돌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많이 알려진 것처럼 남반구 별자리인 조각가 자리에서 빛으로 약 5억 년을 날아가야 만날 수 있는 은하로 우리 은하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안드로메다 은하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특징으로는 바퀴살이 있는 고리 은하의 모양이며 안쪽과 바깥쪽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바깥쪽 고리 쪽에 밝고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강한 X선을 방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은하는 실제로는 4개의 독립된 은하가 물리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수레바퀴 은하 그룹입니다. 공개된 사진은 크롭된 사진인데요. 좀 더 넓게 찍힌 다른 자료를 보면 사진에 보이는 G1과 G2 외에 저 멀리 G3까지 함께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레바퀴 은하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주장한 스위스 천문학자인 프리츠 지위키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은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 수레바퀴 은하는 현재 고리 은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다른 고리 은하와 달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고리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바퀴살 같은 나선팔들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리 은하 종류에서는 좀 희귀한 경우인 거죠. 참고로 고리 은하란 둥근 고리가 은하를 감싸고 있는 형태의 은하를 말하는 것으로 마치 반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리 은하의 대표적인 예로는 1950년에 아서 호구에 발견된 호구의 천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은하에 대한 것은 이미 허블이 찍은 사진으로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은하 자체가 조금 드문 종류의 고리 은하라 제임스 웹이 다시 촬영한 듯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진에서도 별은 몇 개 없고요. 전부 은하와 은하 단들 사진뿐이네요. 참고로 나사에서 공개한 이번 사진은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기기 관측 자료를 합성한 이미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관측이 되겠죠. 모양이 특이해서 관심을 끌었던 은하지만 허블이 촬영한 사진은 먼지 구름과 가스 때문에 은하의 내부 모습을 자세히 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임스 웹 덕분에 이 사진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내부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하가 특이한 이유와 왜 이런 독특한 모습을 하게 된 걸까요? 과학자들은 원래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모양의 나선 은하였는데 약 2억 년 전쯤에 주변의 작은 은하와 충돌하면서 지금처럼 특이한 모습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2억 년이라는 숫자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나선형팔이 은하 중심에서 나와 외부 링에 부착하기까지를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게 된 시나리오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고 하네요. 수레바퀴 은하의 포인트는 단순히 회전 운동을 하면서 합쳐진 게 아니고 작은 은하가 다른 은하를 뚫고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요. 즉 하나의 은하가 다른 은하를 정면으로 관통해서 지나간 거죠. 지나갈 때 내부에 있던 엄청난 에너지는 고리 형태로 파문을 형성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물질을 던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이런 반지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돌멩이를 모래에 떨어뜨리거나 소행성이 지구나 달과 충돌했을 때 그 충격파가 중심에서 외부로 확장되면서 퍼지는 현상처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충격파는 전체 고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결국 새로운 별의 탄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사진 속 링에만도 대략 수십억 개의 어린 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몇 개의 작은 은하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들과 어떤 형태로든 은하 충돌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범인이 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은하의 전파 방출이 어디에서 오는지 추적한 결과 G2를 빼고 G1과 G3가 거대한 가스구름 H1으로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범인을 잡으려고 천문학자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처음 사진으로 다시 와서요. 제임스 웹이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등 여러 파장 영역들을 촬영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 사진은 이 둘의 데이터를 합친 사진으로 사진을 보실 때 근적외선 리얼캠 데이터는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중적외선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는 걸 미리 알고 사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진에 보시면 각각의 푸른 좁쌀 같은 점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개별적인 별 또는 별 탄생의 물질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중심부의 가장 밝은 영역은 거대한 성단이고요. 바깥쪽 고리까지 약 4억 4천만 년 동안 팽창하면서 초신성으로 죽어가는 별들과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별들이 뒤섞여 있는 말 그대로 혼돈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른쪽 아래 밝게 빛나는 부위는 별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사진은 이전에 나온 사진으로 서로 다른 파장대에서 촬영한 수레바퀴 은하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제일 위가 X선 파장대고요. 그 다음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의 사진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X선 파장대 사진입니다. 이 X선은 초거대 중량의 별이나 블랙홀을 감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동반성에 가스 구름이 빨려 들어가면 엄청난 고온이 발생하는데 이때 X선을 방출하게 되고요. 그게 사진과 같이 하얀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부분에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 수레바퀴 은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기존에 없었던 밝고 큰 흰색 점이 7년 사이에 생긴 것으로 봐서 아마 초신성 폭발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초신성 폭발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결국 이 은하는 매우 역동적인 은하입니다. 지구적 시간이 아닌 은하 관점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 변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지, 또 과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등 은하 충돌의 모습은 물론 은하 중심 곳곳에 숨어있는 블랙홀의 진행 과정 등을 제임스 웹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얼마 전 새롭게 보내온 수레바퀴 은하의 최신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